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는 뭐 다른 나라 거래소들도 되게 많이 보고 바이낸스도 보고 업비트도 보고 빗썸도 보고 뭐 코빗도 보고 코인원도 보고 다 보는데 지금 보면은 업비트에서 어저께서부터 알트코인이 펌핑장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지금 진폭이 되게 많이 커가지고 시세 차이가 해외 거래소랑 약간 차이 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었던 호라이젠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등을 해서 누가 이제 한 번에 긁어버린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브스라는 코인, 그리고 아크라는 코인, 그리고 헤드라의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근거 이씨 호재 뉴스를 끼고 세력들이 이거를 이제 끌어올린 거고, 뭐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시세 분출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응을 잘들 하셔야 되지. 이게 한번 이렇게 펌핑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셔야 하고,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관해서 앞으로 뭐 향후 알트코인에 관해서 막 이런저런 코인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언급을 하는데,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정확도가 되게 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과연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할까, 구체적인 어떤 그 코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코인제스트가 자금난에 새로운 코인을 발행한다, 원화 대신 코인을 지급한다, 이 뉴스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코인제스트에서 이제 자금난이 딸리면서 원화 출금에 관해서 막아놨대요. 근데 대신해서 코인제스트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새로운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건데 이거를 대신해서 너네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거래소에서 이거를 유통을 시킬 거다. 근데 이거는 좀 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국내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번 공지에 대해서 코인제스트가 원화 출금을 막아 고객 이탈을 막아놓고 자금난으로 회원에게 돌려줄 원화가 없으니 신규 코인으로 받아가라는 의미라며 부도난 회사가 강제로 어음을 내미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라고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소거래소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마시라,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이번 영상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영상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이제 살짝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스티튜션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암호자산 양육 서비스거든요. 이게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코인베이스 양육권은 자격을 갖춘 관리인입니다. 자, 이게 어디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거냐면 미국 정부한테 사실상 이제 허가 다 받은 거나 다름없는 건데,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베이스는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독립사업체로 운영됩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뉴욕주의 뱅킹 로우의 신탁입니다. 모든 디지털 자산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분리되어 신뢰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주의 뱅킹 법에 의해서 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법에 따라서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도 그대로 이거를 이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법이 딱 설정된 게 아니라 은행법에 따른 거니까 더더욱이나 공정성이나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이미 갖춰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어떤 그 거래소가 사실은 코인베이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하냐면, 코인베이스의 기관 제품군은 펀드 매니저와 기관 투자가가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3대장은 뭐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라이트코인, 테조스, 스텔라, 루멘 있고, 체인링크,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있고, 메이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USD 코인, USDC죠 일명, 그리고 알고 랜드가 있고, 제로엑스, 그리고 오미세고,
다이, 스테이블 코인 있고, 호라이젠 있고, 디센틀랜드, 마나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마틱 토큰, 그리고 골렘이라고 있어요. GNT라고 있고, 스토지, 누메리어, 그리고 뱅커 네트워크 토큰, 롬 네트워크, 시빅.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주요한 어떤 이런 코인들이고, 저는 솔직히 이게 기준, 이게 너가 말하는 이 기준이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 개입이 돼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많은 자금을 여기 넣어서 이 코인을 유통시킨다는 의미는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아직까지 법이 제도권 수용에 이게 허가됐다 막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기관 자금들이 유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어떤 그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제한이 있어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약간 눈높이가 좀 살짝 높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최소 잔액이 11억 8,5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 환율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최소 금액이고, 설마 그 기관 투자가들이 이 금액만 넣겠어요? 더 막대한 돈을 아마 투자를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양육권 서비스에 관해서 B가 이제 적용되는 게 사용 수수료가 제로부터 $10,000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액이 높으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10,000 가까이 되죠. 최고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나와 있는 코인들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중첩돼 있는 코인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앞으로 시세 분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코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있어요. 해외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많은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있는데 각자 견해도 틀리고 의견도 분명히 틀려. 그건 또 사실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피셜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그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작된 뉴스를 보고 판단을 내려서 뇌피셜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제한된 배경 지식을 갖다 뇌피셜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그럼 그게 공정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정보들이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리스트업돼 있는 코인들 아니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지금 리스트업이 돼 있는 코인들 위주가 제가 봤을 때 공정성이나 어떤 여러 면에서 그게 더 그렇게 추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뇌피셜보다는. 그래서 사실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논리를 필 때 항상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신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버들 중에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코인 투자 100배 간다, 1000배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드높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욱이나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과장되게 많이 높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 매물대 분석을 하는데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다다음 날 지나서 한 이틀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시나리오 3개 중에 하나가 맞았어. 그러면은 썸네일도 그럴듯하게 써놔. 내 말이 맞죠? 자기 잘난 듯이 그렇게 딱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드높이려고 막 그럴까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를 얘기했으면 다음날 본인 얘기가 이 3개 중에 하나 맞았더라도 그냥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언급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결국에는 판단을 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더욱 중요한 건 매물대. 아무리 초보자라도 매물대를 보고 자기가 지지 노선이나 저항 노선은 다 분별하고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기초적인 거 갖다가도 본인이 잘난 듯이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후원받아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결국 원하는 게 돈이야.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결국 원하는 건 은행 계좌를 까고 후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유료 탈방을 운영해서 여러분들 뭐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을 갈취하기 위한 거고, 스캔 코인을 결국에는 소개시켜서 본인들이 뭐 몇백부터 몇천만 원을 코인사한테 그거를 받기 위한 거야. 코인을 받든. 근데 그 중에도 분명히 실력자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메이크잇 강홍보 대표, 이안 트레이더, 그리고 그 누구지? 차그남하고 플루토스하고 스트리트 몽키즈인가? 그분하고 또 다른 분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음에는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서 괜찮은 분들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보시면 아마 느끼시고,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엔 이런 돈이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걸 분명히 객관적 노선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전문가 코스프레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후원을 해주기보다, 그런 뭐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해주시기보다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그런 데에 후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본인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더 앞날에 더 창창한 어떤 그런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잘났다, 스페셜리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코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코인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후원을 왜 받아요? 후원을 해줄 필요도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뭐하러 후원을 해줘요? 거기다 대고 후원해달라고 본인도 돈을 많이 버는데 후원까지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구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에 철판이 엄청 두껍던가. 그러니까 보육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후원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건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를 보시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크로스오버 되는 시점을 찾으셔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급등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급등했을 때는 그 코인은 사지 마시고 눈여겨봐 두셨다가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럴 때, 폭락장이다 막 이럴 때 그때만 매집하시고, 폭등장에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막 유튜버들이 막 폭등장이다 막 이렇게 막 떠들 때 괜히 막 이렇게 동참하시면 괜히 돈만 날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컴다운 하시면서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어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투자의 지표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저도 우려를 하는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들 이 홈페이지 사이트로 잘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결론 도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마지막 결정하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